손해평가사가 대체 뭐하는 직업인가요? 라고 하는데 피부과에 가서 피부에 대한 관리를 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현직자 등판 박승희입니다. 지금부터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네요. 손해평가사가 대체 뭐하는 직업인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현직자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든 없든 그런 생육 과정을 보면서 이 정도에 대한 수확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줄어들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는 과수원, 논, 밭에서 햇빛과 맞서가면서 조사들을 하고요. 그리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피부과에 가서 피부에 대한 관리를 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요즘 많이 가셨나 보네요. 10회에 끊어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야외에서 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피부 되게 좋으세요. 광날. 네. 좀 비비도 바르고 좀 살짝 그랬습니다. 네. 원래는 안 그래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이네요. 그럼 손해평가사는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나요? 손해평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되면 손해평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직자의 관점에서 손해평가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손해평가사에 대한 장점을 좀 약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손해평가사의 장점은요, 세 가지 정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득도 발생하지만 자연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인데 아무래도 이런 농촌이나 어촌, 산간 지역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려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뭉클하고 감동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서비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한 일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지 않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이네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 증가로 손해평가사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존재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나 지구 이상 기후로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춥고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리고 또 폭염이 연속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농작물들이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보장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으로 훨씬 많은 혜택들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에 대한 변화, 재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2배, 3배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섯 번째 질문은 좀 민감한 질문이네요. 네, 손해평가사 초봉 3천 이상이 맞나요?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처음에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바로 이제 조사를 나갔었어요. 그때는 약 한 100여일 정도 업무를 했었는데 약 한 3천 정도 소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협회 소속이었었고요. 그때 당시엔 한 6월부터 한 12월까지 업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간에는 현장 강의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하면서 소득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고 내가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 이제 하루에 나가면 한 10만 원에서 많으면 약 한 40만 원까지 소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업으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건가요? 지금 현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평균 연령이 한 60대 정도 되세요. 정년 퇴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연금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직업이 뭐 2개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더 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제 우선은 법인에 소속이 되면 회사에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 소속이 되니까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고요. 협회에 소속이 되면 직급이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면 또 책임 손해평가사 또는 구역 담당자 또 품목 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팀장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수당이 좀 더 붙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의 평가사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첫 해에만 그냥
이제 후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선임이거나 아니면 현장 경험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6번째 질문이네요. 우선은 지옥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손해평가사의 하루 근무 스케줄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협회 분들은 본인이 스케줄에 맞춰서 가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도시에 있는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4시, 5시에 현장에 나가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잠이 많은데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점심 전후로 이제 조사 업무가 끝나면 이제 점심 먹고 그다음에 그날에 조사했던 것들 서류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업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무 스케줄이 끝나는 건 대충 몇 시? 저희가 큰 조사들이 있어요. 벼조사나 어떤 사과, 저가 착화 조사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적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씩 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아침 한 6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시 전후로 조사는 다 끝나고요. 저희가 무지 바쁜 때가 있어요. 하루에 뭐 조사가 밀리거나 몇 시간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사가 좀 줄어들면 오전 내에 다 끝날 때도 있고 그래요. 일찍 퇴근하시면 뭐 하세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숙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포항 앞바다에 간다든지 관광 시설 같은 걸 이제 경험을 하거나 충청도 지역에 갔을 때도 그 인근 지역에 주로 이제 관광을 좀 많이 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지역을 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달, 2달 빼고는 다 조사가 가능해요. 저는 이제 운이 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가서 또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면서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기억에 남는 의뢰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그 지역의 미장님, 그 지역의 어르신들 다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을의 역사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조사를 끝났어요. 그러면 한 1년이 지났는데도 감귤이 좀 좋은 게 나왔다라고 연락이 오거나 이천에서 쌀이 이번에 새롭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락이 오고 복숭아 이번에 좋은 게 나왔다라고 하고 고구마가 좋은 게 나왔다라고 연락이 오세요. 막. 그러면 저는 제가 그걸 뭘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제 돈을 입금을 해서 계속 사 먹기도 하고 하면 사시사철 현지에 있는 좋은 것들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분들이 이 직업에 조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접근은 외향적인 분들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좀 꼼꼼한 성향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계약자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얘기들 들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피해를 봤어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보람도 있고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평가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만. 이미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보셨고 관심 있으신 거잖아요. 현실적인 충고를 드리자고 하면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게 정말 제 마음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이유는요. 내년에는 품목도 많이 늘어나고 시험이 어려워져요. 품목이 올해도 3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조사 방식도 지금 약 한 7개가 더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바뀌고 내용들이 또 계속 개정되고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시작하신다고 하면 에듀일과 저 손해평가사 박승희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사실 1차, 2차 시험 난이도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양한 손해평가사 준비생들의 특징에 맞는 공부법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1회부터 8회까지 연속 도전을 하셨던 분도 보셨어요. 여러분 화이팅! 에듀윌